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중교사 혐의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르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접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에 모여들어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과도한 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 김영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기부했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 내에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정치, 자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발언들이 얽힌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신 김건희 여사은 자신이 3천만 원을 2번 빌려준 것에 대해 단지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안철수 의원을 기억하고 그가 먼저 찾아와 자신에게 대통령이 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과 상반되는 발언으로 안철수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안철수를 일종의 바보로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언급하며 자신이 윤 대통령의 역할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 자금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제기된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자금 문제와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 내부에서 관련된 책임 논의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적 반응에 따라 더욱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51.9%, 국민의힘이 25.5%로 더블 스코어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이 10.9%, 개혁신당이 4.8%, 진보당이 2.1%의 지지를 얻으면서 제3지대 정당들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연합 세력의 지지율을 합치면 약 70%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 언급했는데 이는 당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낸 발언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김건희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이 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할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공식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수뇌부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김건희의 사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사태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리스크가 단순한 사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원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고,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백담사에 가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계가 백담사가 쓰레기장이냐 며 항의한 사실도 보도되었습니다. 뉴스의 부제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끝이 아니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두고 행정명령 발부 후 고발하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매체조차 이제는 김건희 리스크를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교계가 김건희 여사를 비유하며 비판하는 내용도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전하자면, 이는 2002년 성남시장 김병양의 분당지구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된 혐의를 받았으나 그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그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성남시장의 불법 비리를 폭로하고 맞서 싸우던 민권 운동가이자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PD가 김병양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며 자신을 검사라고 칭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검찰은 그 당시 함께 있던 이재명 변호사도 이를 사주한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그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성남시장의 비리를 고발했던 이재명 변호사를 음해하기 위한 억울한 사건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 탄압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사건 이후로 20년 넘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이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의 스토킹이라 불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자신을 검사라고 속인 PD는 현 윤석열 정부에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 내에서 검찰의 편향성 문제와 특정 인물들에 대한 권력적 보상 논란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간의 2018년 통화 녹취를 제시했습니다. 녹취의 길이는 약 7에서 8분 정도로 검찰은 이를 핵심 증거로 삼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법정에서 제출한 녹취가 전체 원본이 아니라 일부를 발췌한 편집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편집본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증거 제시 방식은 방어 측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검찰 측에 전체 원본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짜깁기된 편집본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 방식과 증거 제출 절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검찰의 논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검찰이 편집된 증거를 제출한 점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